자, 28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미적분이고요. 최소값이 양수인 이차함수 fx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PQR 도입을 해서 저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fx에 대한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저게 제일 최선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gx 보시면 나름대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gx의 변곡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변곡점 하나의 x좌표를 a, 스몰 a, 그리고 나머지를 스몰 b라고 설정하고 출발을 할게요. 그리고 a의 y좌표 나오고 조건 나에는 두 접선이 있는데 두 접선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씩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접선 얘기 나오고 변곡점 얘기 나오니까 도함수와 이계도함수까지는 필요한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에 fx, f'x 이렇게 도함수가 할 수가 있고 이계도함수는 3분의 5 날라가죠 앞에.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 그렇죠 fx에 전체 제곱이고요. fx에 f2'. 정신 차리고 이계도함수는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계도함수 입장에서 스몰 a, 스몰 b를 넣으면 빵이 돼요. 그건 확실해. 그래서 어떤 것까지 갈 수가 있냐면 스몰 a, 스몰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어디에 포함된다? 이 G2'에서 분수식에서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식에 포함된다. 실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냥 이퀄로 만든 겁니다.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조건 가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적어 봅시다. 스몰 a만 gx에다가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분의 5a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고요. 6분의 13이고 마이너스 ln에 fa 이렇게 된다. 얘들아, 여기서 fa가 얼마면 좋겠니? 1이면 좋지 않겠어? 그치? 왜? fa가 1이 되면 ln이 사라져요. 그래서 a가 바로 나온다고. 그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 풀다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이런 식을 발견을 했어. 그럼 그냥 찍고 푸세요. 찍고 푸세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 치면 5분 미만으로 남았다 치면은 그냥 그게 나. 그치?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풀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계속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 접선 두 개가 y는 x 대칭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기하적으로 설명하면 뭐가 되겠어?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두 접선이 요렇게 연출이 되던가 아니면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두 접선이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돼요. 간격이 같아야 되겠지? 어쨌든 저거 아니면 저거지. 기하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 게 만약에 곡선 y는 gx, 즉 함수 gx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이 점과 이 점을 표현할 수 있으면 둘 중에 뭔지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둘 다 두 경우를 모두 표현하는 수식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지? G'A 곱하기 G'B 이게 1이어야 돼. 둘 중에 기하적으로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만족이 돼야 되잖아. 납득되죠? 그래서 우리는 G'X로부터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것을 먼저 시도해보자 이거야. 그쵸? 쌤, 그 G'X 보니까 fx분의 f'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분모에 위치시켜 놓고 분자가 얘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얘 어디서 온 거니? 이 함수는 어디서 온 거야? px제곱 플러스 r분의 2px에서 온 거 아니냐고. 얘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냐고. p가 양수니까.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며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고 얘랑 그 마이너스 x랑 넣은 걸 더하면 빵이 되니까 요 그래프 개형, 즉 이 부분의 모양과 이 부분의 모양은 같아. 원점 대칭이야. 까지 알고 있잖아. 그럼 단순히 이 그래프를 밀면 되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q의 양음이 결정하겠지. 그럼 그걸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3분의 5만큼 올리란 얘기네. 그게 누구의 개형이야? G'X의 개형이겠네. 그치? 그래서 G'X의 개형을 알 수가 있다고. 그려낼 수가 있다고. 3분의 5. 요렇게 생겨 먹었다고. 또한 이 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Q가 되는 거고 G'X의 그래프는 Q, 3분의 5 대칭인 것도 알 수 있으며 이 G'X 입장에서 변곡점도 해석이 가능하잖아. 어디야? 이때랑 이때죠. 그치? 프라임 0에서도 알 수 있고요. 애초에 변곡점 정의가 볼록성이 바뀌는 정의잖아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G' 증가, G' 감소, G' 증가. 맞지? 결국 G'의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이잖아. 그래. 그래서 이 지점의 X좌표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둘 수가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다시 적으면 A 플러스 B는 EQ야. 그죠? 그 다음에 G'A 플러스 G'B 더한 값이 3분의 10이 나와야 돼. 쌤, 그러면 얘로부터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애초에 fx의 컨셉이 얘였잖아요. x 이퀄 q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a와 b의 산술 평균이 q라면 fa와 fb는 같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일단 얼마로 같은 거야? r로 같은 거예요? 미안, r도 아니다. p의 a-q의 전체제곱 플러스 r 이렇게 같은 거죠. 근데 복잡하니까 쓰진 않고 여기까지만 쓸게. 일단 필요하면 나중에 쓰자고. 그리고 얘가 있다. 이거 나온 숫자의 조합이에요. 두 개의 숫자인데 곱한 게 1인데 더한 게 3분의 10이다. 그냥 3과 3분의 1이야. A랑 B가 이렇게 연출이 되면 G'A가 크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가시면 돼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3분의 1이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13년도에 나왔던 숫자의 조합 그대로 썼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 어떻게? 3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요. 3분의 5a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미분했으니까 3분의 5 있고요. 마이너스 fa분의 f'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는 건 3분의 5 마이너스 fb분의 f의 프라임 b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등식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등식 두 개가 대칭성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G'X가 나왔어. GX 그래프 개형 추론 가능하니? 얘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X축이 일단 이 점보다 밑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G'X가 항상 양수. 여기 항상 양수기 때문에 GX는 증가만 하는데 G'X가 증가, 감소, 증가하기 때문에 GX의 그래프로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 잠깐 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끝까지 가는 형태. 요게 이제 G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는 것도 여기서부터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GX의 그래프의 개형이고 여기가 점 A가 되고 여기가 점 B가 되어서 접선을 나름대로 연출을 하면 이렇게 얘 기울기 3이 돼야 되고요. 요렇게 얘 기울기가 3분의 1이 돼야 된다 라는 걸로 확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얘가 아닌 거예요. 얘가 아니고 얘가 정답이 되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y는 x가 최종적으로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구나 까지 알 수 있는 거고 식이 하나가 더 세워지겠구나 까지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왜? 뭐 때문에? 두 접선의 교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로 식 하나 더 세우라고. 그치? 미수가 충분히 많으니까 식이 많을수록 좋죠. 식이 많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일단 잘 모르겠는데 얘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FA분의 F'A 안에 미지수가 몇 개가 있어? 4개 있지. APQR. APQR, BPQR 있잖아요. 아무리 얘를 쓴다고 해도
뭔가 엄두가 안 난다 이거야. 아무리 쓴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용할 겁니다. 얘. 자, x 이퀄 a와 x 이퀄 b 근방에서 0이 되는 요소가 있니? 없지요. 없지요. f'q가 0인 거니까 q랑 a랑 b는 엄연히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쓰려고 한다고. 이 식을 저 식에서 적당하게 나누고 곱해서 fa분의 f'a가 f'a분의 f2'a가 되도록 바꾸겠다고요. 당연히 b를 넣어도 똑같이 성립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얘가 훨씬 더 편한 게 뭐냐면 f'a 뭐니? 2p에 a-q 아니겠어? 얘는 뭐야? 그냥 2p잖아. p가 날라가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을요, 이 두 식을요, 하나는 얘로 바꾸고 하나는 f'b분의 f2'b로 바꾸잖아요. 그럼 훨씬 편해진다 이거야. 여기가 1이고 a-q가 될 것이며 밑에는 뭘로 써주면 돼? 그렇죠. 1이고 b-q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이거죠. 훨씬 더 무게감이 덜한 식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푸는 형태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쪽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대입했죠. 연립방정식 푸는 형태랑 똑같지 않습니까? 약간 어렵기는 해요. 잘 안 보여서. 그치?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a 플러스 b가 이큐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식이라는 거 알겠니? 애초에 이 3과 3분의 1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의 식만 선택을 해서 변형해 주시면 된다고. 그렇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가보죠. 얘를 선택해서 가볼게. 3분의 5 이항에 좌변이 3분의 4가 됩니다. 우변은 q-a분의 1이죠. 그쵸? 그럼 q-a가 뭐가 돼? 3분의 4. 아이고, 4분의 3. 다시 q-a가 뭐라고? q-a가 4분의 3. 그럼 나는 여기만 봤는데 q-a가 나왔다. 그럼 b-q는 얼마겠어? 똑같은 의미를 갖는 식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3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q가 사라지면서 b와 a의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b와 a의 차이는 2분의 3이야. 근데 b와 a의 차이가 나왔다고 해서 a랑 b 그리고 q를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치? 차이가 2분의 3이라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쵸? 자, 다 했어. 거의 다 했는데 아직 안 한 걸 찾아봐봐. 뭐가 있지? 이거 있죠. 이 두 접선이 이 점, y는 x 위에 있는 점에서 만난다. 이걸 아직 안 썼잖아. 그치? 그걸 좀 써봐야 돼. 그걸 쓸게요. 자, 어떻게 되니? 두 접선을 구해요. y는 기울기가 3짜리인 걸 먼저 구할까? 3짜리인 걸 먼저 구하면 x좌표는 a가 될 것이며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려줬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3분의 1인 걸 x-b가 되고 플러스 gb인데, 자, 앞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놨죠. 농사를 좀 많이 지어놨잖아. 이걸 수학해야지 이제. 무슨 말이냐? 이 gb, 이 b를 싹 다 a로 바꿀 수 있어. 뭐냐면 봐봐. 이 gb라는 건 3분의 5b 마이너스 6분의 13 마이너스 ln fb거든요. 그런데 fa와 fb가 같죠. 그럼 얘는 일단 a로 바꿀 수 있어. 그 다음에 b와 a 차이가 2분의 3이죠. 그럼 b도 a로 바꿀 수 있죠. 여기 a 플러스 2분의 3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gb를 다시 한번 잘 쓰잖아요. gb는 3분의 5에 a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3 마이너스 ln fa가 돼요. 괜찮지?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자, 3분의 5a 마이너스 6분의 13 마이너스 ln fa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통째로 딱 있는 거야. 그래서
3분의 5 곱하기 2분의 3만 신경 써주면 되고, 얘 곱하기 얘가 2분의 5잖아. 거기서 2분의 1을 빼면 2가 되지. 그래. 그래서 GB가 통째로 2야, 그냥. 앞에서 농사 지은 걸 수학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쌤, 그럼 요 B만 A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럼 뭔가 식이 잘 맞춰지겠네요. 그래, 그거야. 그거. 그래서 다시 여기다 쓰면 3분의 1에다가 B를 A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2가 뒤에 붙는다고요. 그래서 이쪽에 밑에 있는 식을, 접선의 식을 완성을 하게 되면,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3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두 접선이 y는 x 위의 점에서 만난다만 풀려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 2분의 2죠? 그래서 어떻게 풀겠습니다가 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얘랑 y는 x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죠? 저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equal x를 보자고. 그럼 equal x로 보면 요 x 값이 얼마가 나올까?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직선, 즉 요 직선과 a에서의 접선과 직선 y는 x는 교점의 좌표가 얘, a인 거야.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라고. 그치? 자, 잠깐 지워주고. 여기다 대입할 거라고? 화살표를 이렇게 해줄까요? 여기다가 대입할 거라고. 뭐를?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1을 말이죠. 이퀄 3분의 1에다가 a만 빼줄까? 2분의 a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자,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으로서 a에 대한 개수만 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의 개수를 구할게. 2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 3분의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상수는요, 이렇게 해서 12분의 1이죠. 2분의 3 더한 다음에 4분의 1을 빼. 여전히 3분의 4가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3분의 4a는 3분의 4a, 3분의 4a는 3분의 4에서 a가 1이 나옵니다. a가 1이 나오고요. 대입 그대로 하면 이제 다 수학하는 거죠. 농사 지은 거 다 수학하는 거야. b가 2분의 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4분의 7이 나옵니다. 쌤, 근데 구하는 게 F2잖아요. 그러면 PQR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Q는 나왔어. 그치? 그러면 A가 1이니까 F1이 얼마가 돼? 다시 1로 오면 돼요. 1로 오면 된다고.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은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3, 미안, 3분의 5죠, 3분의 5. 그냥 애초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ln fa가 0이 된다고? 그러니까 fa가 1이 되고 f1이 1인 거야. 그치? 그럼 f1이 1이면 뭐가 나오는 거죠? 저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p에다가 1-4분의 7의 제곱, 그러니까 16분의 9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r, 얘가 1인 거야. 쌤, 그러면 p랑 r에 대한 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귀결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치? 근데 잘 보면 식을 다 쓴 것 같은데? 주어진 조건을 일단 다 쓴 것 같아. 다 쓴 것 같아. 그런데 P랑 R에 대한 식이 하나가 더 안 나왔죠. 그치? 여기서는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기도 좀 이제 이게 좀 제일 어려운 포인트라고 보는데, 봐봐요. 아까 어디지? 여기에서 여기 이 식은요, 그치? 이 식은 원래 이런 비주얼이 아니었죠. 어떤 비주얼이었지? FA분의 F'A였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바꾼 게 A였죠. 그래서 아까 연립방정식 푸는 형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그러면
이 안에는 미지수가 뭐 있었죠? A, P, Q, R이 있었어. 그런데 저 조건을 통해서 바꾸니까 미지수가 A, Q로 줄었던 거죠. 근데 식의 의미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내야 된다면 이 빨간색 조건은 안 썼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미지수를 구하는 입장에서. 그치?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도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다른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해를 구하죠. 그 해를 닫다가 다시 대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 과정이야, 얘가. 그 과정. 약간 어려워. 포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어려운데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기에서 일로 왔다고 A랑 Q만 갖고 있는 식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P랑 R에 대한 식이 필요하니까 이 식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겠어? 그래서 마지막 과정에서는 뭘 푸셔야 되냐면 요걸 푸셔야 돼요. 마지막 과정에서는 F1분의 F'1은 요 식을 다시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요 식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요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자, 해보자. F'1의 제곱이거든요. F'1이 어떻게 표현돼요? 저 이제 이 B에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나요? 이거를 제곱한 것이 F1과 F'1을 곱한 게 되는데 F1이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으니까 무시하시고 2P만 남아주면 되겠다. 당연히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치? P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며 대입하면 돼요. 그럼 R도 나오겠지. 그래서 PQR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상당히 어려워. 이거는 한 번에 풀었으면 매우 잘하는 겁니다. 매우 잘하는 거고 언제지? 1, 7학년도죠. 이때 수능 수학 가형 30번 정도의 비견되는 이제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 그래프적인 관점 그리고 대수적인 관점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특히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일로 넘어오실 때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연립방정식을 풀 때 어떤 걸 이용해서 바꿨으면 내가 뭘 바꿨는지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 그래야 여러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설지에는 제가 어떻게 적어드렸냐면 해설지에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fx를 a를 잡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이렇게 잡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잡았나? 이렇게 잡았을 것 같은데. 그럼 얘랑 대수적인 차이가 있나? 대수적인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뭔 차이가 있는 거냐면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fx에 주어진 조건, 최소값이 양수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쓰는 건 좀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써드렸던 거고 이렇게 풀어드린 건데 해설지에서 이렇게 fx를 잡은 이유는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q고 그럼 이제 만약에 fx를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이 뭐가 되겠니? b가 되겠지. 그리고 a랑 b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 b-루트-c, b 플러스 루트-c라고 해서 대칭성을 충분히 갖는 수식으로 보이게끔 표현이 되죠.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가 이런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다. 그랬을 때 2차 함수와 뭔가 연결이 되겠다. 그럼 fx는 이렇게 잡는 게 맞다. 편하다. 근데 대수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사실 이렇게 푼 거랑.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설명 좀 드리려고 했었고.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나름대로 그 기출에 있는 포인트를 다 섞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점검하실 기출 문제로 이제 18학년도 9월 이제 가형의 30번 문제 보세요. 얘도 찍어서 풀 수 있거든요. 얘도 이제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FA가 1이다.
일 것 같다, 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지. 얘도 그 성격이 동일하게 드러나고요. 물론 의도는 따로 있지만, 그 다음에 13학년도 얘도 9월이야. 가형의 21번. 요것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얘는 역함수 문제고, 얘는 방정식과 부등식 활용 문제인데, 두 개랑 요 문제랑 같이 좀 학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자, 29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미적분입니다. 연속이함수 fx와 최고차항계수가 4분의 1인 잠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맞추시면 돼요. 항등식이죠. 항등식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fgx야. 그러니까 fx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네. 여기서 t를 gt로 바꾸는 등의 치환적분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fgx를 따로따로 한 번에 보기 위해서 fx 구하고 gx 구하자,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x가 이차함수니까 만만한 함수잖아. 그러니까 적분도 할 수 있고 미분도 할 수 있다. 일단 확실한 건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빵 넣으면 빵이죠. g빵이 빵이니까 gx는 x를 반드시 인수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는 실수가 되는 거고 쟤는 0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서 그 미분한 식의 양변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게 되면 fx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fx를 구하시게 되면, 자,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a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fx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함수가 됩니다. 저거 미분적분 다 할 수 있죠. 굉장히 유명한 함수야. 앞에 지수 함수에다가 1차 함수가 곱해졌다. 이거는 좀 빠르게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요 그래프 개형도 외워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 x좌표 2분의 a가 되고요. 자, 극대가 되는 x는 2분의 a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얘가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 여기까지 준비해 놓고 갑시다. 그럼 gx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gx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느 정도 a의 값에 따라서 좀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fx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 fgx를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fgx가 주인공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의 극소 지점이 없어라.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대로 간다 치면 도함수를 보는 게 맞습니다. 도함수를 관찰하는 게 맞고, 해설지도 그렇게 써드렸어요. 증간표 다 써드렸어. 범위 다 나눠가지고. 일반적인 풀이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합성함수 관련해서 겉에 있는 함수와 속에 있는 함수가 쉽잖아. 지금 겉에 있는 함수 얘, 속에 있는 함수 얘, 쉽잖아. 그럼 그래프 그냥 그려버리세요. 그것도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f의 gx를 해석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x에 따라서 gx가 정의가 되며 그 gx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가 f가 되는 거잖아요. 합성함수로서. 그러니까 일단 요 관계를 먼저 보도록 하자. 자, f, g, x라는 것은 x에다가 a-x를 넣어도 똑같잖아. 왜? a의 값에 관계없이 이 곡선은 직선 x 이퀄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유카릿?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x 이퀄 2분의 a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 열린 구간 2분의 a, 무한대에서의 fgx의 그래프만 그리면 나머지는 대칭적으로 그려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글쎄요, 그럼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네. 관심 있는 부분이. 그치? 그런데 gx의 그래프의 경우를 보니까 일단 이렇게 되던지, 이거 a가 0일 때겠죠?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요. 0, a가 되던지, 이때 a가 양수죠? a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지. 이게 gx의 그래프의 개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에 의해서
x를 2분의 a부터 무한대까지만 관찰하는 것도 충분하죠. 그걸로 충분한 거지. fgx의 그래프를 싹 그려내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글쎄요. a가 0일 때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관찰하자는 거고요. 이때는 이 부분을 관찰하자는 거네요. 괜찮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범위에서 fgx의 그래프를 관찰하자는 거, 그거는 마이너스 16분의 a제곱과 무한대에서 fx를 관찰하자는 거 아니겠냐고. 선생님, 마이너스 16분의 a제곱이 뭡니까? gx의 최소값이에요. 이 점의 y좌표입니다. a가 0이면 0이죠? 그러니까 이 뜻이 이 뜻이라고. 그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만약에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 뭐가? 마이너스 16분의 a제곱이. 그러면 얘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내야 되지. 어디에다가? fgx를 그리는 관점에서 x 이퀄 2분의 a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x 이퀄 2분의 a가 있으면 이쪽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낼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 16분의 a제곱이면은 이 부분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여기서 미분 불가능 아닙니까? 아니야, 실제로 합성함수 그리면 여기 미분 가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 대칭성 갖고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 빵처럼 그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정확히 x축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되면 x축이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극소겠네요. 네, 극소가 생기는 거예요. 극소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의 모양과 대칭성 때문에 이런 판단할 수가 있다고. 운이 좋게 fx도 저렇게 되고 gx가 2차 함수라서 이런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면 도함수로 가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매우 친숙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 이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러지 말고 이때는 안 되네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선생님, 이때도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다른 경우긴 한데 이때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무슨 관련이 있겠어. 그치? 저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2분의 a가 이렇게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반대쪽도 이렇게 가겠죠. 극소 있잖아. 아, 쌤, 그럼 이제 알았어요. 저 극소를 파악하는 건, 극소를 만들게끔 하는 요소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거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a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그려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요. 저렇게 그려주면 함수의 그래프가 fg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fgx가 x 이퀄 2분의 a에 대해서 a가 뭔지는 몰라요 지금. 이렇게 종 모양 곡선을 나오게 되는 거죠. 대칭적으로. 이때는 극소 없잖아. 극대만 있고. 극대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a가 어디 있든 극대는 생기는데 극소가 안 생기려면 저렇게 연출이 된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a제곱이라는 것이 크거나 같으면 돼요. 뭐보다? 2분의 a 플러스 1보다. 그래서 이걸 풀면 16분의 1에다가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나옵니다. 얘가 0 이하가 나와요. 완전 제곱식인데 0 이하다.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가 3,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가 돼서
지금 구하는 게 뭐였니? 그렇죠. G10이니까 나름대로 대입하셔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부분과 지금 설명드린 부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통째로 추적하는 거, 둘 다 아셔야 돼요. 둘 다 아셔야 돼서 두 가지를 모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딱 하나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자, 23학년도 수능이고요. 이때 미적분 30번을 보세요. 요거 하나만 좀 연습하시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문제로 19학년도 수능도 있어. 이때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문제도 되게 좋아요. 합성함수 해석하는 건데, 이거 이제 가형이죠, 가형. 가형 30번. 요거 두 개 점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해설지 풀이와 요 그래프를 통째로 추적하는 풀이가 모두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30번 넘어갈게요. 자, 미적분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급수 문제고 등비급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AN의 규칙을 보니까 등차 아니면 등비거든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야. 이 상태에서 급수가 수렴을 한대요. 이런 규칙을 따르는 AN에 대해서 급수가 첫 번째 한번 더 가는데, 급수가 수렴하고 그 값이 7보다 크고 24보다 작대. 자연수다.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굉장히 센 조건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제 A1이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겠느냐를 물었습니다. 자, 보시면 얘들아, 생겨 먹은 꼬라지 좀 봐봐. 보면 3보다 크잖아. 그럼 그 다음 항은 3보다 큰 어떤 항에서 2를 뺀대요. 글쎄, 그럼 뭔가 좀 오는 게 없어? 오는 게 없는데 3 이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다음 항을 정의를 하겠대. 그러면 글쎄, y는 3 이렇게 그려봐. 그리고 n축을 이렇게 그려봐. 그래서 점을 찍어가면서 수열의 항을 표현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어떤 항이, 첫째 항부터 가볼까요? 첫째 항이 3보다 크다고 해봐요. 그럼 둘째 항은요, 여기서 2가 빼져서 내려옵니다. 그치? 그럼 A1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계속 2씩 빠져서 내려오면 첫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애초에 지금 급수니까 이게 무한대항까지 진행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3보다 작은 상황이 생기지 않겠어? 만약에 A1이 3보다 크다면? 그치? 요거 납득할 수 있지. 물론 A1이 3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그러면, 글쎄,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온다고. 내려와서 어딘가에서 3보다 작은 또는 3이 딱 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서 다음 항이 정의가 되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 항은 이렇게 찍히는 거고, 그 다음 항은 4분의 3으로 찍히는 거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찍히는 거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뭐는 확실해? 이거는 확실하죠. 그럼 이게 확실하다는 건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럴 때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면 이 정도 있을 거고,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면 이 정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잡아먹히는 블랙홀 구조가 되는 거죠. 수열 자체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A1이 3보다 크면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결국에 AN이 3보다 큰 N 이거에 최대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돼요.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열 구조를 보고 뭐 그림을 이용해도 되고 수식을 이용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그림이 훨씬 더 직관적이니까 그려드린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일로만 오면 다 잡아먹히는 블랙홀 구조구나. 그래서 여기 3에 딱 걸치거나 3보다 작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는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 그래서 요거인 n의 최대값을 라지 m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니? 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죠. 그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결론은 A1이 3보다 클 때 내린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다 지우고 A1이 3 이하면요. 양수는 맞으니까 사실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3 이하면요. 그럼 이때부터 등비수열이지 뭐. 그렇지 않겠어? 잠깐 써주면 A1이 3 이하의 양수면 이때는 1부터 무한대까지의 수열 있잖아요. AN 급수, 수열이 아니라 급수. 급수의 합이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공비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는 거예요. 첫째 항부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뭐니? 3분의 2의 1이죠. 절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수렴할 수 없습니다. 2 이하죠. 양수긴 한데. 그래서 이 경우는 버리고 A1은 3보다 커야 되며 요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죠? 가보자. 자, 이거인 n의 최대값이 m이 된다. 이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A1부터 AM까지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를 이루죠. 그래? 그 다음에 AM 플러스 1부터 쭉쭉쭉까지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를 이루죠. 그죠? 또한 A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여전히 AM에서 이만큼 빠진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지고 급수를 쓸 수가 있겠냐는. 그치? 7보다 작고 24보다 크다네. 그치? 쓸 수가 있겠냐. 자연수인 거니까. 그래서 급수를 한번 써보자 이거죠. 급수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는요. 나눠야겠지?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는 뭐예요? 등차 수열. 그래서 an 따로 적어줄게요. 플러스 시그마 n은 m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또 an 이렇게 쓰되 이 부분이 뭐라고? 등비급수가 되겠다. 첫째 항이 an 플러스 1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겠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다. 얘는 등비급수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해설지랑 다르게 갈 겁니다. 자, 잘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는요. 일단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쓸 겁니다. 그래서 2분의 라지 m에다가 a1 플러스 a 라지 m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a1과 am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게 누구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게 누구지? am이죠. am. 그리고 am 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a1을 소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am이라는 건요. a1으로부터 공차가 n-1만큼 온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a1을 소거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a1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저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2배의 a 라지 m 플러스 2배의 라지 m-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쓸게요. 그치? 이거에다가 뒤에는 등비급수라며 1-2분의 1분의 am 플러스 1인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m에다가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다 am으로 고친 거예요. 그쵸? 요 라지엠도 살지만.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일단 어떻게 갈까? 요 2랑 다 사라질게요. 그 다음에 m제곱, 라지 m제곱 나옵니까? 나오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지 m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처리하신 다음에 플러스 3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MAM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
그치? 뒤에 가서 합류가 된다라고 치면 3 라지 m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나니? 플러스 2. 그리고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나? 됐죠? 이렇게 계산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또 부여가 돼? 얘가 뭐라고? 얘인데 문제에 의하면 자연수라며. 자연수.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여야 되고 3의 배수면 돼요. 그렇구나. 그치? 그리고 앞에서 요 라지 m을 정의한 결과에서 요 m을 정의를 했잖아. 그러면 이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다음에는 무조건 3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3보다는 커야 돼. 근데 5보단 작거나 같은 겁니다. 5를 넘을 수는 없어요. 5를 넘으면 저 최대값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치?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실, 그리고 요 사실을 활용하시면 범위를 좀 쓸 수가 있어. 누구의? 얘의 범위를 좀 써낼 수가 있어. 라지 m의 값에 따른. 그럼 봐봐. 라지 m의 값에 따른 범위를 써낼 수가 있다? 라지 m의 값에 따른 범위를 써낼 수가 있다. 그럼 각각의 범위에서 조사하면 하나하나씩 꼽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할 수 있지. 그걸 가볼게요. 얘랑 얘를 썼다고. 그럼 얘랑 얘를 활용하면 이 녀석의 범위가 m 값에 따라서 정해지겠지. 그치? 그럼 그 m 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범위를 관찰하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가볼게요. 다시. 라지 m 값을 정한다는 건 결국에 요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요 관계. 라지 m을 정하면 요 m이 정해지잖아. 그럼 a1이 정해지지 않겠어? am도 정해지는 거고.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 am 그냥 라지 같은 거 생각하고 am이라고 할게요. am 범위가 저래. 근데 얘는 3의 배수야. 그러려면 일단 이 녀석의 범위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자, 뭔 말이냐면 3m 플러스 2의 am 마이너스 4 이거에 대한 범위부터 볼게요. 일단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 저기서 예상할 수가 있지. 자, 양변에 3m 플러스 2를 곱한 다음에 4를 빼보세요. 그러면 왼쪽은 9m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근데 3의 배수가 아니겠죠, 얘는. 그치? 일단 가봐. 5를 곱한 다음에 4를 빼보세요. 15m 플러스 6이며 얘는 라지 m의 값에 관계없이 3의 배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럼 나 살짝 이것도 괜찮을까? 여기서 이 9m 플러스 2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9m 플러스 2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서 싱크를 맞춰주는 거야. 어차피 3의 배수 안에서만 생각할 거니까요. 그치? 물론 9m 플러스 3 이상 15m 플러스 6 이하의 3의 배수는 라지 m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건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거고. 그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등식의 양변을 3으로 나눠서 얘를 더하면 이거 범위 나오지 않겠냐고. 그치? 서두에 드린 말씀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3으로 나눈 다음에 얘를 더할 거야. 3m 플러스 1에다가 얘 더해봐.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나오지 않니? 그렇지.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5m 플러스 2에다가 얘를 더해. 그죠? 5m 플러스 2에다가 맞나요? 5m 플러스 2에다가 예를 들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2 뭐 딱히 의미가 없는 식이긴 하네. 일단 써볼게요. 일단 써보면 라지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고?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2 이렇게. 이 안쪽에 누가 들어가겠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들어가겠다 이 소리라고. 그치? 그러니까 요 연두색 의미 부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좀 풀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요? 가보자 끝까지.
그래도 남은 부분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봐봐. 라지 m이 결정이 되면 이 범위가 결정이 되지. 라지 m이 1이면 이 좌변 뭐지? 4입니다. 우변은 7입니다. 7. 1에서 7보다 크다고 한 거구나. 문제에서 1에서 7보다 크다고 한 거구나. 이때는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워. 라지 m은 2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9입니다. 4 더하기 8 더하기 2니까 14. 그러니까 9와 14 사이는 무조건 문제가 얘기하는 범위에 성립하기 때문에 라지 m이 2일 때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지 m이 3일 때 볼까? 좌변이 16이 돼. 아직까지 23은 넘지 않았어. 얘 얼마가 될까? 9 더하기 12 더하기 2잖아요. 23야, 23. 그치? 자, 문제에서 7보다 크고 24보다 작다. 24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딱 이때까지 보란 얘기야. 요 23 때문에 7과 24가 정해진 거다. 괜찮겠어? 그러네. 그러면 일단 라지 m 값 자체가 다르니까 위에 있는 경우와 밑에 있는 경우는 분리해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납득? 그 다음에 만약에 m 값이 2면 이 부등식에서, 그죠? 이 부등식에서 양쪽 변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21, 36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리고 요 부등식의 중앙에 있는 것은 요 am은 a2로 바뀌며 앞에 있는 계수가 결정이 됩니다. 8로. 그러면 잘 보면 이때 잠깐만 같이 와서 보면 요렇게 되는 거야. 8a2 마이너스 4 36. 그치? 이 값들은 21부터 36까지 3의 배수만 취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녀석들은 m의 값에 관계없이긴 하지만 m이 2일 때 이 녀석들은 3칸씩 점프를 하는 거야. 3의 배수. 21, 24, 27, 30, 33, 30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값들에 대해서 3으로 나눈 값들을 더해서 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m이 2일 때 9부터 14까지에 대한 모든 자연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열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치? 요런 의미를 부여를 한 다음이니까. 그죠?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 라지 m이 2일 때 일단 우리는 지금 A1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잖아요. A1. 이거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 그럼 최소한 m이 2일 때는 A2라는 건 그쵸? A1에서 2를 뺀 겁니다. 그잖아? 그럼 A1은 A2 플러스입니다. 그럼 A1이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려면 A2가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지. 그치? 오케이. 일단 됐어. 된 거야? 된 건데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 이 경우는 8A2 빼기 4 그리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21 찍찍 8A2 마이너스 4 찍찍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6이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거 m이 3일 때는요 30 11A3야.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51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m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 어떤 걸 알아? A1이라는 건. 어떻게 됐었어 이거? 요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m이 2일 때는요 A2는 이때 최소고요 8A2-4가 이거일 때 최소고요 이거일 때 최대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A2가.
그럼 나름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A1을 조사해주면 되겠지. 그치? A3일 때도 마찬가지야. ME3일 때도 마찬가지야. 결론적으로 이 등호 조건이 성립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때를 한번 보자고. 이때 A2가 뭐가 되는 거니? A2가. 그렇죠. 25분 나누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 뭐가 되는 거지? A2가 뭐가 되는 거지? 8분의 45네 5. 그치? 이때. 그럼 이때는 A1이 얼마야? 8분의 41? 맞나? 여기다 2를 더하면 되잖아. 2. 얘도 마찬가지고 A1이 7이겠네요. 그럼 아마도 최소값은 얘이지 않을까 싶어. 이때이지 않을까. 이때도 한번 보자고. 이때는 A3가 얼마가 되겠죠? 11분의 34? 11분의 34가 돼. 그럼 여기다가 4를 더하면 A1이 나오는 거야. 이 경우에서의 이때는요? A3이 얼마가 되겠지? 5네 5. 똑같네요. 근데 얘랑 다른 건 여기서 A1으로 가려면 4가 더해줘야 되는 거야. 4가. 그러니까 이때 A1이 9예요. 이때는 11분의 34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이때만 비교하면 되겠네. 그치? 최대값은 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데 최대는 일단 5 플러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경우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어. 최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비교는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둘 다 3보다 크기는 한데 얘는 2가 더해져야 되는 거고 얘는 무려 얼마가 더해져요? 4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를 비교한다면 A1이 최소일 때는 이때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지? 그건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최소는 8분의 25에서 더하기 2가 된 거. 그래서 8분의 4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됐었고 초반에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고 이제 어떤 급수인지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계산을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보셨어야 했던 그런 문제가 됐고요. 해설지에는 범위를 제가 다 써드렸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마찬가지로 부등식은 푸는데 조금 더 조밀하게 풀이를 좀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지랑 좀 잘 비교를 해보시고 자, 30번은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